자, 이번 시간은 기후의 마지막 시간이야. 각 기후대별 주민들의 뭐 전통생활이라든지 식생, 토양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것들을 쭉 볼 거야. 자,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걸 든다라고 하면은 기후가 지형 형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 그래서 각 기후대별 나타나는 지형을 쭉 설명해 놓고 있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미리 본다라고 하면은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지형으로서 건조 지형, 요거 정리 잘 해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고위도 지역, 냉대 기후라든지 또는 산 해양성 기후 지역, 여기서 볼 수 있는 지형으로 빙하 지형이 있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자, 그리고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주빙하 지형. 자, 그래서 기후하고 관계되는 지형이 이렇게 세 개 지형이 있는데, 뭐 다른 내용들도 뭐 출제는 될 수 있지만 특히 이 지형하고 관계되는 이 내용들을 특히나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 자, 열대우림 기후 지역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 열대림 파괴 문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 문제 중에서 자, 냉대림 지역도 임업이 발달하고 열대림 지역도 임업이 발달하지만 식생 파괴는 냉대림보다는 열대림이 더 많이 더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지, 그지? 왜 그런지 앞 시간에 얘기해서 냉대림은 10그루 배면 10그루 다 쓸 수 있지만 열대림은 수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개를 얻기 위해서 10개, 100개를 배워야지 한 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식생 파괴는 열대림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그 다음 수력 발전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왜? 매일매일 비가 오고 있지, 그지? 그래서 강물의 양, 유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수력 발전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표인 열대우림 기후가 나오는 지역 중에서 수력 발전 생산량이 많은 나라로서는 브라질, 아마존강이 흘러가고 있는 브라질 수력 발전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 국가 중에 한 나라야. 자, 그다음에 사바나 기후 지역 그러면은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식생이 사바나, 소림과 장초, 키 큰 풀들이 초원을 이루면서 나무들이 듬성듬성 써 있는 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 경관이다라고 했느냐면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경관이다라고 했지.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곳이 사바나 경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생 동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야생 동물들을 활용한 사파리 관광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파리 관광이 발달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를 들라 그러면 아프리카 쪽에 있는 케냐, 탄자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뭐 대표적으로 사파리 관광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 케냐, 탄자니아 둘 다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열대 고산 기후 지역에서는 고대 문명, 안데스 산맥 일대, 그다음 또 멕시코 고원 일대 쪽에 보면은 고대 문명, 아즈테카 문명,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 자, 어디를 얘기하느냐면 한 번씩 이것도 치사하게 출제자들이 어디가 마야 문명이지, 어디가 잉카 문명이지 이걸 또 물어보기도 해가지고 자, 열대 고산 기후가 나오는 곳이 우리 여기만 지금 들었거든. 안데스 산지 있는 이 일대만 쭉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안데스 산지 쪽에서 나타나는 그 고대 문명 이게 잉카 문명이 나타나고 있고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페루, 볼리비아 이쪽이지.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뭐 페루 여기를 들으면 되겠지, 그지? 이 잉카 문명. 자, 그다음에 여기도 멕시코 있는 이 일대 쪽도 멕시코 고원이 형성돼 있거든. 내륙 쪽에는 그 멕시코 고원 일대 쪽은 해발 고도가 한 2,000m, 3,000m쯤 된다고. 그쪽은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 해안가 쪽은 이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멕시코 고원 있는 이쪽에도 고대 문명이 있는데 여기 어떤 문명이냐면 아즈테카 문명, 아즈테카 문명. 또는 뭐 중에서 아즈텍 문명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 자, 이게 여기 이 멕시코 고원 있는 쪽에서 나타나는 고대 문명이고, 그다음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반도 있잖아, 그지? 이 반도가 유카탄 반도라는 반도인데 여기서는 마야 문명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 순서대로 이제 본다 그러면 아즈테크 문명,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고 앞 글자를 딴다라고 하면 아즈마인이야, 아즈마인, 북한 사투리지. 아즈마인, 아즈마인, 요 순서대로 고대 문명 명칭 아즈마인입니다. 자, 그래서 고산 기후 지역, 고대 문명 발생 지역 살펴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건조 기후 지역 중에서 사막에서 나타나는 그 지역, 이거 중요하다 그랬다. 특히 지형하고 지형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돼.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을 건조 지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막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풍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물리적 풍화라고 하는 것은 암석이 수축 팽창 반복하면서 붕괴되는 그게 물리적 풍화야. 화학 반응에 의해서 암석이 녹아서 붕괴되는 그거를 화학적 풍화라고 하지, 그지? 자, 물리적 풍화는 한랭 건조한 환경에서 건조 또는 한랭 추운 환경에서 잘 나타나. 자, 사막은 일교차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반복이 돼. 그럼 이 기온 변화가 심하니까 매일매일 암석이 수축 팽창 반복하겠지. 그러면서 금이 가면서 붕괴가 돼.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다. 사막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경관. 사막 그러면 뭐가 깔려있니? 사막 그러면 모래가 쭉 깔려있지, 그지? 실제로는 모래 사막보다는 자갈 사막이 더 많아. 어쨌든 모래들이 쭉 깔려있는 경관들을 볼 수 있다고. 왜 사막에 그 모래가 많을까? 이것이 물리적 풍화야. 거대한 바위들이 수축 팽창 반복하면서 전부 다 붕괴되면서 자갈되고 또 붕괴되면서 모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래가 많이 깔리는 거야. 자,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다. 바람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잘 발달한다고. 바람 때문에 모래가 아주 잘 날려가. 자, 식생이 없어. 식생이 있으면 바람 불더라도 모래가 나무에 부딪혀서 제대로 안 날아갈 거야. 근데 식생이 없기 때문에 날아가는 이 모래를 막아줄 방해물이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모래가 젖어 있으면 바람 불더라도 잘 안 날리지. 사막은 비가 안 와. 건조해. 메마른 모래야. 바람이 조금만 불더라도 모래는 상당히 잘 날린다. 그래서 이 모래가 날려가면서 뭐 퇴적 지형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침식 지형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호상 홍수에 의한 지형 형성이 또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호상 홍수. 자, 사막은 강수량이 연 강수량이 250mm가 안 되면 사막이지, 그지? 자, 연 강수량이 그럼 한 250mm 정도가 되려면은 비가 어떻게 오면 250mm가 되냐? 1월달 강수량 20mm, 2월달 강수량 20mm, 3월달 20mm, 4월달 20mm. 자, 이래가지고 1년 내내 20mm씩 고르게 내린다라고 하면은 연 강수량 얼마가 될까? 연 강수량은 240mm. 그럼 사막이 되겠지. 사막은 매달 뭐 10mm에서 20mm씩 계속 비가 오면은 사막 되는구나. 자, 사막의 강수는 이런 형태가 아니야. 이렇게 비가 오는 게 아니라고. 1년 내내 비가 안 와. 그 다음에도 1년 내내 비가 안 와. 그 다음에도 1년 내내 비가 안 와. 그 다다음에도 1년 내내 비가 안 와. 그 다다음에도 1년 내내 비가 안 와. 그 다다음에도 그때는 이제 비가 왔어. 자, 비가 어떻게 오느냐? 5년 만에 비가 온 거야. 5년 만에 비가 왔는데 한 이틀 만에 얼마가 내냐? 500이 내리거든. 4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5년 차 될 때 한 이틀 만에 500mm가 내려버린 거야. 자, 그럼 총 5년 동안 내린 강수량이 500mm야. 그것도 한 이틀 만에 내린 게. 그럼 평균 내면 5년 동안 500mm가 내렸어. 그럼 평균 얼마니? 연 강수량 100mm.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사막의 강수는 이런 특징을 보인다고. 한 번 비가 내릴 때 왕창 내리고요. 그런 형태의 비를 호상홍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비가 오면은 빗물이 이제 쭉 흘러갈 거야. 자, 지금은 보통 이제 운동장이 뭐 천연 잔디일 수도 있고 뭐 인조 잔디일 수도 있고 보통 잔디로 이제 돼 있잖아, 그지? 근데 과거에는 니네들 초등학교 다닐 때 과거에는 운동장이 흙으로 돼 있었지, 그지? 그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 비가 오면 빗물이 운동장을 이렇게 선을 이루면서 가로질러 가고 있어. 이렇게 선을 이루면서 가로질러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빗물이 선을 따라서 쭉 흘러가고 있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걸 갖다가 릴류라 그래. 릴류. 이걸 그냥 참고로 들어. 뭐 시험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렇게 릴류가 쭉 형성돼서 운동장을 가로지르면은 운동장이 이 선상으로 릴류에서 깎이겠지. 침식을 당하는 거야. 선을 따라서 침식을 당해. 이렇게 침식당하는 것을 이거를 릴류에서 침식당하는 데서 릴침식이라고 해요. 즉 릴침식은 선상으로 쭉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운동장에 빗물이 선을 따라 쭉 흘러가는 거는 비가 적당히 왔을 때야. 비가 조금 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 그런데 비가 집중호우로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리면은 운동장의 빗물이 선을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 흘러가느냐? 운동장 전부 다를 빗물이 다 덮어버려.
지표면을 전부 다 면으로 다 덮어버리고 이게 면을 따라서 흘러가게 된다고. 자, 이렇게 지표면을 전부 다 덮어버려가지고 면을 따라 흘러가는 이 흘러가는 물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갖다가 호상류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릴 때 호상류를 형성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그게 이제 포상홍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면을 따라서 쭉 다 흘러가면은 깎을 때 선을 따라 깎는 게 아니라 운동장 전체 면을 다 깎아버린다고. 이렇게 깎는 거를 뭐라고 하냐 이걸 갖다가 포상홍수 침식 또는 줄여서 포상침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왕창 포상홍수 형태로 내리면 어떤 침식이 이루어지느냐? 포상침식이 진행이 된다. 면을 다 깎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막 같은 경우에 비가 내릴 때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게 된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은 물에 빠져 죽는 익사사고가 열대 우림 기후 지역, 매일매일 비가 오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익사사고보다도 사막에서 익사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왜? 비가 이런 식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형 형성작용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 그다음 유수는 흘러가는 물이야. 물하고 관계 있는 지형들 이렇게 나눠서 본다 그러면은 자, 바람으로 만들어지는 지형으로서는 바르한, 삼릉석, 버섯바위, 사막포도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바르한은 우리말로 옮기면 사구야, 사구. 모래 언덕이야, 모래 언덕.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리면서 특정 지점에 모래가 많이 쌓이면은 높은 언덕을 만들겠지. 사구. 모래로 만들어진 구름. 자, 근데 이 사구가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래 언덕을 바르한이라고 한다. 자, 그림을 보여줄게.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초승달 모양의 모래 언덕이야. 이게 바르한. 자, 이 바르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은 완경사 형태를 띠고 바람이 풀어나가는 쪽은 급경사 형태를 띠고 있다. 즉 바람이 풀어오는 쪽 산지 사면을 바람 바지 사면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바람 바지 사면은 완경사, 바람 의지 사면은 급경사. 그래서 바람은 완경사에서 급경사 쪽으로 불어간다. 자, 요 시험 문제 좀 난이도 있게 내면은 이 바르한의 경사를 가지고 바람 부는 방향을 물어보기도 한다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정리를 해 두는 게 좋아.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지형이 있는가 봤더니 버섯바위라는 지형이 있지, 그지? 예, 삼릉석, 버섯바위 이런 거 있는데 버섯바위는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있지, 그지? 이 버섯 모양으로 생겨 있는 바위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이렇게. 자, 왜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생겨 있는가? 원래는 이렇게 생겨 있는 바위인데 바람 때문에 모래가 날리지, 그지? 근데 모래는 위쪽으로 나는 모래보다도 아래쪽으로 나는 모래가 많지. 위쪽으로 나는 모래는 진짜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위쪽으로 날지, 그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나는 모래가 많기 때문에 아랫부분이 훨씬 더 많이 깎여 버리지. 그래서 아래쪽이 훨씬 더 좁아져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버섯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버섯바위라고 부른다. 그래서 버섯바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바람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삼릉석이라고 하는 거, 얘 역시 바람의 침식 작용이야. 자, 삼릉석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생소하니까 자, 보여줄게. 자, 요게 삼릉석이야. 맨들맨들하지? 여기도 맨들맨들, 또 뒤편에도 맨들맨들. 맨들맨들한 면이 한 3개 정도 나오고 있는 이걸 삼릉석이라고 해요. 왜 이게 만들어졌냐?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서 모래가 날려. 그럼 이쪽 면이 다 깎여버리지, 그지? 자, 여기서 불면 이쪽 면이 다 깎여버리고 여기서 불면 뒤쪽 면이 다 깎여버려. 그래서 바람 침식 때문에 이렇게 맨들맨들한 마모된 면이 한 3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삼릉석이라고 해요. 왜 삼릉석이라고 하냐면 능선이 3개 있다. 뭐 꼭 3개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보통 이렇게 능선이 3개 정도의 능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릉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바람의 침식 작용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사막포도라고 하는 거, 사막포도. 포도가 나오니까 또 뭔가 먹는 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먹는 음식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지형 이름이야. 자, 포장된 도로라는 의미야. 뭐로 포장되어 있느냐? 자갈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 즉 자갈 사막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사막에는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모래 다 있어. 섞여 있어. 자, 섞여 있는데 바람이 불면 뭐가 날려가냐? 가벼운 모래들이 계속 날려가지. 그럼 결국 뭐가 남느냐? 입자가 큰 무거운 자갈들만 남게 되지. 그러면 자갈로 이루어진 사막이 형성되는데 이걸 사막 포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역시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전부 다 날려갔으니까 역시 바람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바람하고 관계 있는 지형을 총 4개를 했는데, 자, 바람은 모래 언덕, 초승달 모양 모래 언덕, 바람의 퇴적 작용, 완경사, 급경사, 바람 부는 쪽이 완경사, 바람 바지가 완경사, 바람 의지가 급경사. 알아두라고 해서 삼릉석 버섯바위 사막포도는 전부 다 바람의 침식 작용하고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물하고 관계 있는 지형으로서 이런 것들이 쭉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와디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흘러가는 하천, 이걸 와디라고 해요. 비가 안 올 때는 뭐 메말라 있는 형태, 그러니까 하천 형태만 보이고 물은 없는 이걸 와디라고 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메말라 있는 하천이지, 건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자, 그래서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흘러가는 하천이다. 자, 이 와디는 평상시에는 뭐로 이용되느냐? 평상시에는 교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비가 올 때 이제 물이 쭉 흘러간다는 얘기는 왜 물이 흘러가느냐? 주변보다 고도가 낮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물이 쭉 흘러갈 거예요. 이쪽으로 비가 오면은 물이 쭉 차서 쭉 흘러가게 된다고. 사막에는 마땅히 이정표 역할을 해줄 게 없어. 자, 내가 원하는 마을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 초승달 모양의 바란이 이렇게 규모 큰 바란이 있었는데 이 바란의 왼쪽을 따라서 쭉 가면 내가 원하는 마을이 나타난다. 그렇게 기억해 뒀다 하더라도 1년 뒤에 다시 오면은 이 바란이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느냐? 바람 불면 얘는 다른 데로 이동하고 없어져. 그걸 가지고 이정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마땅하게 이정표 역할을 해줄 만한 게 없어. 그러니 이쪽 골짜기 와디가 있는 여기에 이 골짜기를 따라 쭉 가면은 내가 원하는 마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골짜기를 따라 쭉 가면 되겠지. 하나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 와디가, 골짜기가. 거기다가 이 위쪽을 걸어가면 있잖아, 그지? 사막에 모래바람이 이게 장난 아니거든, 이게. 사막에 가봤니? 모래바람 한번 맞아봤니? 따가워서 걷지를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꼭 사막에 가본 것처럼 물론 나도 사막에 안 가봤지만은 이 모래바람이 피부를 때리면 걸어가지를 못해, 아파서. 그런데 봐, 여기를 골짜기를 따라 걸으면 어떻게 되니?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기가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쪽을 따라서 쭉 가다가 밤이 되면 어떡하겠니? 낙타 끌고 갔겠지, 그지? 낙타 끌고 가다가 밤이 되었다? 낙타는 이제 묶어둬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천막을 치겠지. 그리고 이제 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 다시 이제 낙타 끌고 와디를 따라가면 되는데, 낙타 묶어놓고 천막 치고 자고 있는데, 글쎄, 하필이면 그날 밤에 비가 왔네? 사막에서 내리는 비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하루아침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 그럼 이 와디 쪽으로 엄청난 물이 흘러가겠지. 그래. 그래서 사막에서 익사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그 이유가 이해되겠다. 자, 그래서 와디는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흘러가는 하천이다. 평상시에 메말라 있고 교통도로 이용되고 있다. 자, 그다음 외래 하천이라는 게 있는데, 외래 하천은 대부분의 사막에 있는 하천은 비가 안 오면은 메말라 있다고. 근데 비가 안 올 때도 계속 흘러가는 하천이 있어. 그걸 외래 하천이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사막인데도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네. 대표적인 외래 하천 나일강. 이집트 사막이잖아. 사막을 흘러가는데 얘는 1년 내내 계속 흘러가. 자, 왜 1년 내내 계속 흘러가냐? 사막인데. 자, 얘가 지금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일부는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일부는 또 탄자니아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흘러온다. 그러면 자, 사막을 통과하기는 통과하지만, 사막을 통과하지만 이 하천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는 시작되는 지점이 여기는 사막이 아니야. 비가 오는 동네잖아. 비가 오는 석윤 지역에서 바로 내가지고 사막을
관통해서 통과해서 지나가는 이런 하천을 외래하천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외래하천이 여기 있는 나일강이지. 또 여기도 있지. 저기도 여기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자, 터키 사막 아니야? 터키 서변 지역에서 발원해서 이라크 쪽을 지나가고 있지. 이라크는 사막이죠. 얘도 역시 1년 내내 물은 흘러가고 있지. 자, 그래서 서변 지역에서 발원해서 사막을 통과하는 그 하천. 자, 이거는 1년 내내 계속 물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걸 외래 하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플라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플라야는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고여 있는 호수를 플라야라고 해요. 자, 비가 올 때는 뭐가 형성되느냐? 와디가 이제 흘러오지, 그지? 와디 이제 물이 차서 흘러올 거야. 그럼 이 와디가 어딘가로, 이 물이 어딘가에 와서 고여야겠지, 그지? 이렇게 고여 있는 이 호수가 플라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와디에 물이 있으면 플라야라고 하는 이 호수에도 물이 있겠지만 와디에 물이 없으면 플라야도 물이 없는 거야. 평상시에는 메말라 있는 거야. 비 올 때만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그 호수가 플라야라고 하는 거야. 자, 이 플라야는 우리말로 옮기면 뭐가 되느냐? 염호라고 옮기면 돼. 호수는 호수인데 어떤 호수냐?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호수가 염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플라야 쪽에 있는 이 비가 올 때는 물이 고여있겠지, 그지? 이 물을 갖다가 뭐 식수라든지 농업용수로는 이용할 수가 없다. 왜?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왜 염분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전전 시간에도 토양을 하면서 사막토가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왜 염분이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자, 이걸 생각하기 전에 바닷물은 왜 소금이 포함되어 있니? 바닷물은. 자, 바닷물은 뭐가 흘러와서 바닷물이 되느냐 하면은 하천이 흘러와서 세계 각국에 있는 하천이 흘러와서 바다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천이 민물이야, 소금물이야, 이게. 하천은 소금물이 아니잖아. 이게 민물이잖아. 그런데 왜 민물들이 모여서 형성된 바다는 왜 이렇게 소금이 포함되어 있을까? 이 얘기하면 꼭 이게 딴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 바다 밑에는요, 맷돌이 있는데요. 맷돌이 계속 돌아가면서, 맷돌이 소금을 계속만, 장난치면 안 돼. 내 인정할게. 너 어릴 때, 그지?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었어. 동화책 많이 읽었어. 인정할 테니까. 뭐, 맷돌 얘기는 하지 말고. 자, 강물이 흘러와서 바닷물이 되는데 왜 바닷물은 짠물이 있을까? 자, 육지에는 소금이 있다고. 염화나트륨이 있어. 물론 많은 양은 아니야. 소량의 염화나트륨이 있다고. 비가 오면 이 빗물에서 육지에 있는 염화나트륨이 녹아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와. 그런데 너무 극소량이라서 강물에 너무 적은 극소량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금물이라는 걸 전혀 못 느껴. 소금 농도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소금물이라고 얘기를 못하지. 이거는 완전 민물이지, 이 정도 같으면은. 그래서 극소량의 소금을 포함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갔어, 강물이. 그럼 바닷물은 해가 뜨면 증발하겠지. 증발하면은 소금은 증발 안 되지. 순수 물만 증발돼. 이렇게 증발된 물이 다시 비가 되어서 육지에 떨어져. 그럼 이 육지에 떨어진 이 빗물은 또 역시 0.000000001%의 소금을 가지고 하천으로 들어가서 바다로 또 흘러가는 거야. 그럼 이 바닷물은 또 증발되는데 0.0000001%의 소금은 놔두고 물만 증발되는 거야. 이게 40억 년 동안 진행됐어. 그러니까 육지 쪽에 있는 소금들이 전부 다 바다로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은 짠물이 되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사막에 소금이 엄청 많은 거 아니야. 극소량의 소금이지만 이게 계속 플라야 쪽으로 모인 거야. 이게. 물론 이제 뭐 40억 년 동안은 아니고 뭐 몇백 년, 뭐 몇천 년 동안 이제 흘러왔겠지. 그래서 여기에 소금이 집적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라야는 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물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식수로 이용 불가하다. 비 올 때만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호수다. 자, 그 다음에 페디먼트. 페디먼트는 우리말로 옮기자면
침식으로 만들어진 완경사 3이야. 완사면. 침식 완사면으로 번역을 해주면 돼. 페디먼트는.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비가 올 때 왕창 내린다 그래서 포상 침식을 시킨다 그랬지. 면을 다 깎아버린다 그랬지. 그래서 면을 다 깎아버린 거야. 그래서 면을 다 깎다 보니까 깎여서 평탄해진 완경사 사면을 만드는 거야. 그게 페디먼트야. 자, 그래서 이거는 포상 홍수 침식, 포상 침식으로 만들어진 침식 완사면, 이걸 페디먼트라고 부른다. 자, 그다음에 바하다. 바하다는 뭐 우리말로 옮기자면 복합 선상지 정도로. 선상지는 선상지인데 선상지들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선상지를 복합 선상. 이걸 이제 바하다라고 하는데, 바란하고 글자가 비슷하잖아, 그지? 헷갈리면 안 돼. 출제자들이 치사하게 이것도 실제 물어봐 보면은 건조 기후 지역 쪽에서 발달돼 있는 선상지들이 연결돼 있는 선상지를 바르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택지로 구성한다니까.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바란하고 바하다고. 자, 사막 지역 선상지 발달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왜? 비가 오면 왕창 내려. 포상 홍수야. 식생이 없어. 그러면 산지 사면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오면서 식생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침식이 일어나겠지. 그 침식된 물질들이 운반 물질이 되는 거지. 그 운반 물질들이 갑자기 완경사가 나오면 더 이상 못 가져가고 쌓아버리겠지. 그래서 선상지가 상당히 잘 발달이 된다고. 사막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골짜기마다 선상지가 여러 개의 선상지가 계속 나타나. 그러면 이쪽 골짜기, 이쪽 골짜기, 이쪽 골짜기 선상지들이 3개, 4개, 5개가 쭉 연결이 되어 있다고. 연속적으로 나타나. 그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선상지를 하하다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은 자, 플라야, 비가 올 때만 물이 고여 있는 호수, 그다음에 와디, 비 올 때만 일시적으로 흘러가는 하천, 와디, 평상시에는 메말라 있어서 교통도로 이용되고 있다. 자, 급경사, 완경사 만나는 곳에 선상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상지가 쭉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걸 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메사 뷰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지역이냐면은 얘는 단단한 돌멩이가 약한 돌멩이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 아래쪽에는 약한 돌멩이, 즉 연암, 위쪽은 단단한 돌멩이, 경암이야. 단단한 돌멩이가 약한 돌멩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약한 돌멩이가 계속 보호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물리적 풍화, 낮에는 더웠다, 밤에는 추웠다. 그러면 결국 경암도 금이 가면서 깨지겠지, 그지? 그래서 이 경암이 결국 이만큼이 깨져버린 거야. 이만큼이 깨져버렸어. 깨져서 날아가 버렸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연암은 어떻게 되게? 약한 돌멩이니까 하루아침에 왕창 깎여버리겠지. 왕창 깎여버려. 자, 왕창 깎여버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탁자 모양의 지형이. 자, 탁자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메사라 그러는 거야. 메사. 즉 경암과 연암의 차별 침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자, 그다음에 이 메사는 계속 옆부분이 깎이겠지. 깎이면서 윗부분이 상당히 좁아질 거야. 자, 이렇게 좁아져 있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이런 지형을 뷰트라고 하는 거야. 그럼 메사나 뷰트나 형성 과정은 똑같은 거야. 경암과 연암의 차별 침식 또는 뭐 차별 풍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메사, 뷰트까지 같이 정리를 해 두기를 바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메사 뷰트 적어놓고 차별 침식, 연암과 경암의 차별 침식 이렇게 정리를 해고. 자, 그다음 스택 기후 지역. 자, 스택 기후 지역은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는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 아닌 지역이 사막으로 바뀌는 현상을 사막화 현상이라고 해. 대부분 스택 기후 지역에서는 사막화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사막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으로 사헬지대, 아랄헷, 차도 이런 데를 들 수 있다. 자,
사헬 지대는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사하라 사막에, 자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지, 그지? 사하라 사막의 남쪽에 있는 이 일대, 여기를 사헬 지대라고 그런다. 특히 사막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아랄해, 카스피 옆에 있는 여기 아랄해, 자라고 하는 뭐 호수인지 바다인지 있어. 자, 이 아랄해의 규모가 계속 작아지고 있어. 아랄해에 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왜 줄어드느냐? 사막화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이 아랄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농업 용수를 쓰기 위해서 관계 용수로서 계속 물을 뽑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랄해로 흘러가야 될 물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농사 짓는 이 사람들이 계속 물을 다 뽑아서 버리니까 아랄해로 흘러가는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아랄해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차드고, 자, 요 옆에 여기 보면은 수단이 있고, 수단 옆에 여기 차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요 차드 끝에 보면은 역시 호수가 있다고. 차드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 여기도 호수의 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그 이유는 아랄해 호수의 물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 사막화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관계 용수로 계속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스텝 기후지역에서 나타난 환경 문제, 사막화 살펴봤어. 자, 그다음에 이제 서한 해양성 기후지역 볼게. 서한 해양성 기후지역은 빙하지형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빙하지형은 빙하가 만든 지형이지, 그지? 근데 빙하지형은 지금 현재 빙하로 덮여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지형이 빙하지형이 아니야. 지금 현재 빙하로 덮여 있는 곳은 북극, 남극이지. 얼음으로 1년 내내 덮여 있는 곳. 자, 빙하지형은 빙하기 때 빙하로 덮여 있다가 지금 현재는 빙하가 녹고 없어져야지 빙하지형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극지방보다는 조금 내려와야 돼. 그렇다고 해서 저위도 적도까지 내려가면 안 되지, 그지? 예, 적도는 빙하기 때도 더웠기 때문에 얼음으로 덮여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뭐 고위도 정도쯤 되는 거기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곳 정도. 그래서 대략 본다 그러면은 기후하고 연관시키자면은 뭐 냉대 기후라든지 또는 온대 기후처럼 상당히 고위도에 해당되는 위도 50도, 60도 정도에서 나타나는 온대 기후 있을지 서한 해양성 기후지역. 이런 데가 과거에 빙하로 덮여 있다가 지금 현재는 빙하가 녹아 없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기후지역을 중심으로 빙하지형은 나타나. 물론 이 기후지역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뭐 툰드라 기후지역이라든지, 툰드라 기후지역 중에서도 좀 저위도에 해당되는 냉대 기후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는 있다고. 근데 뭐 대표적인 기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기후 주변 일대, 이 기후지역을 중심으로 빙하지형이 관찰이 되고 있다. 자, 서한 해양성 기후지역에 빙하지형이 나타나는데, 빙하지형은 수력 발전하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왜 수력 발전하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빙하지형들이, 특히 빙하가 깎아놓은 빙하 침식 지형들이 급경사가 많이 나와. 빙하가 깎으면 골짜기가 U자 모양을 띠고 있거든. 자, 얼마나 급경사니? 얼마나 급경사.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는 낙차 에너지가 크지. 그러니 수력 발전하기 좋다는 거야. 그래서 빙하 지형이 있으면서 수력 발전 생산량이 많은 뭐 대표적인 나라라고 하면은 노르웨이, 뭐 캐나다, 뭐 이런 데를 들 수 있어. 물론 뭐 러시아도 있고. 자, 그럼 이제 빙하 침식 지형, 빙하 퇴적 지형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 빙하가 깎아서 만들어 놓은 지형으로는 홀은, 권곡, 유자곡, 형곡, 피오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먼저 권곡이라고 하는 지형부터 본다라고 하면 뭐 그림을 같이 볼까? 자, 여기 산 중턱에 푹 파여 있는 이건데, 자, 산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산 중턱에 있던 이 빙하가 흘러가면서 산지를 깎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산지가 푹 파여버리겠지. 얘네들이 아이스크림을 숟가락으로 푹 팠을 때 파인 것처럼 이렇게 파여버려. 이렇게 파여 있는 이런 지형을 권곡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권곡이 한쪽에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양사방에 앞뒤 좌우 전부 다 권곡이 형성이 되면은 산 꼭대기가 뾰족해지지. 뾰족해진 산 꼭대기가 만들어지는데, 자, 뾰족해진 권곡이 양사방에 발달하다 보니까 뾰족해진 산 봉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뾰족해진 산 봉우리를 호른이라고 부른다. 호른. 자, 그다음에 U자고, 자, U자고 빙하가 골짜기를 침식을 시킨 거예요. 빙하에 의해서 골짜기가 깎이면 골짜기 모양은 U자 모양을 띠지, 그지? 자, 빙하가 일단 빙하가 쭉 흘러가면서 깎아놓은 골짜기 U자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U자 모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U자국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야. 참고로 하천이 깎으면 골짜기 모양은 V자 모양이지 V자국이고 빙하가 깎으면 U자국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U자 모양 한 데서 U자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빙하가 침식시켜 놓은 계곡이다라고 해서 빙식곡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작은 빙하가 이쪽으로 흘러오는 거야. 큰 빙하가 큰 U자국 만들고 작은 빙하가 흘러오면서 작은 U자국을 만들어. 그러면 큰 U자국하고 작은 U자국하고 만나는 곳에서는 급경사 낭떠러지가 만들어지지, 그지? 이런 급경사 낭떠러지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현곡이라고 불러. 현은 매달려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경찰서에 가보면 사진이 막 매달려 있지, 그지?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있니? 현상범이라고 적혀있잖아. 현상범, 그지? 벽에 매달려 있다라는 얘기, 매달려 있다. 네, 그래서 매달려 있다라는 얘기로 현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현곡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흘러오면은 여기서 이제 폭포가 이제 형성되겠지, 그지? 그래서 경관이 이렇게 아름다운 폭포 같은 이런 경관이 있기 때문에 뭐 관광 자원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다고 빙하 지형들은. 자, 그다음에 이제 피오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피오르 해안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지, 그지? 자, 이렇게 U 자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후빙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U 자국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버린 거야. 바닷물이 들어온 거야. 그럼 이 U 자국이 바다 해안이 되어버렸지. 이런 해안을 피오르 해안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거 해안 지형 하면 됐지, 그지? 하천이 깎아놓은 V 자국이 바닷물에 침수되었다. 그러면 리아스 해안, U 자국이 침수되었다. 피오르 해안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빙하 침식 지형들을 쭉 이제 살펴봤어. 홀은 번곡, U 자국, 현곡, 피오르까지 봤다. 자, 그다음 빙하 퇴적 지형으로서 모레인, 드럼린, 에스컷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드럼린이라고 하는 모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빙하가 쭉 가게 되면, 쭉 이동하게 되면 빙하 앞부분에 끓여서 이제 끌려온 운반 물질들이 이렇게 쭉 쌓이겠지, 그지?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지형을 모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빙하가 쭉 이동해 놓은 이 물질들은 모래하고 자갈하고 첨토들이 막 뒤범벅이 돼 있어, 뒤섞여 있어. 이걸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얘기해요. 분급이라고 하는 것은 급을 분류한다라는 얘기예요. 큰 물질은 큰 퇴적물은 큰 것, 그러니까 자갈은 자갈 길이, 모래는 모래 길이, 점토는 점토 길이, 크기별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분급이라고 그러는데, 자, 빙하가 쭉 끌고 오면은 크기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끌려와. 모래하고 자갈하고 다 끌려오지. 그래서 빙하 퇴적 지형들은 대체로 보면 분급이 불량한 편이다. 그럼 분급이 양호한 것은 어떤 게 분급이 양호하냐? 물이 퇴적시켜 놓은 것들은 분급이 대체로 양호해. 하천이 퇴적시켜 놓은 거. 범람은 선상지는 선상지. 선정은 자갈, 선왕은 모래 자갈 섞여 있고 선단은 모래. 범람은 자연제방 모래, 배우습지는 점토 이렇게 있지, 그지? 그래서 물이 퇴적시켜 놓은 것들은 대체로 분급이 양호한 편인데 빙하가 퇴적시켜 놓은 지형들은 대체로 분급이 불량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드럼린 역시 빙하 퇴적 지형인데 드럼린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빙하 퇴적 지형 중에서 숟가락 엎어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지형을 드럼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생겨 있는 숟가락 엎어놓은 듯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지형을 드럼린이라고 하는데 빙하 퇴적 지형에 해당되지만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빙하 퇴적 지형이다 정도 정리해두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드럼린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숟가락 엎어놓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급경사, 여기는 완경사 들어있다고.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자, 급경사에 해당되는 곳에서 완경사에 해당되는 이 방향으로 빙하가 이동하는 거예요. 빙하의 이동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고. 자, 이거하고 또 급경사, 완경사 뭐가 있었냐? 모래 언덕이 있었지. 초승달 모양의 모래 언덕. 뭐였니? 바라니니 바하다니. 바라한 바다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지? 그지? 바르한이지, 그지? 바르한. 바르한은 바람 부는 쪽이 완경사에서 급경사로 바람이 불어간 거고, 드럼리는 반대로 빙하는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흘러갑니다. 자, 드럼린 가지고도 빙하 이동 방향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난이도 높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도 잘 정리를 해둬야 돼. 자, 그 다음에 S커라고 하는 시형이 나오는데 이 S커라고 하는 거는 빙하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저 위에서 이제 빙하 녹음물들이 계속 흘러다가 빙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빙하 밑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물하고 얼음하고 계속 만나면은 얼음이 녹지, 그지? 빙하가 이제 터널이 뚫리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눈녹음물, 융빙수가 빙하 터널 쪽을 쭉 지나가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고 있으면 운반물질도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운반물질이 빙하 터널 안에 만약에 쌓이게 되면은 자, 긴 퇴적 지형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S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길다랗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지형, 이런 퇴적 지형을 S커라고 하고, 자, S커는 주의할 거, S커는 빙하 지형이지만 빙하 퇴적 지형이지만 분급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왜 분급이 양호하냐? S커는 빙하 퇴적 지형으로 빙하 지형으로 분류가 되긴 되지만 실제로는 빙하가 쌓은 게 아니라 눈녹음물, 융빙수가 물에 의해서 퇴적이 된 거거든. 그래서 S커는 대체로 분급이 양호한 편이다. 자, 그래서 이제 빙하 퇴적 지형으로서 세 개를 살펴봤어. 모레인, 드럼린, S커 이렇게 해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FA하고 CW 대륙 동쪽이잖아, 그지? 대륙 동쪽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비가 집중되고 있지, 그지? 예, 그래서 여름철에 홍수 피해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경우도 많다. 그 다음에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 대부분 보면 이 대륙의 동쪽 지역, 중위도 대륙 동쪽 지역을 많이 지나가고 있다고 이게.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하면 태풍이라고 부르지. 예, 이쪽에 지나가고 있지, 그지? 자, 태풍. 그다음 미국도 이쪽이지. 미국도 CFA 기후 나오는 열대 쪽을 때리고 있지. 이렇게. 그래서 대륙 동쪽에 있는 이 CFA나 CW 같은 경우에는 열대 이동성 저기압. 우리 쉽게 얘기하면 태풍이야. 태풍의 피해를 보는 지역들이 많이 나온다. 자, 그다음에 냉대 규 지역도 CFB랑 마찬가지로 빙하 지형들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주 빙하 지형이 나온다. 주 빙하 지형. 말 그대로 해서 가자면 빙하 주변부에서 볼 수 있는 지형. 지금 현재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는 곳은 빙설기후고, 이 빙설기후 빙하가 나오지 1년 내내 얼음이야. 이 주변에 있는 지형이니까 이 주변 지역은 어떤 기후가 나오냐? 툰드라 기후가 나오지.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만들어지는 지형이 주 빙하 지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주 빙하 지형은 툰드라 기후 지역은 물리적 풍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물리적 풍화는 암석이 수축 팽창하면서 붕괴되는 거. 한랭 건조한 환경이야. 그래서 사막에서도 물리적 풍화지만 환대기후 추운 곳이기 때문에 역시 물리적 풍화. 자, 계속 1년 중에 한 8달, 9달은 얼어 있다가 한 2달, 3달 여름철에는 영상으로 올라오지, 그지? 녹지.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그럼 뭐라냐? 온달을 동결, 녹는 것을 융해, 동결, 융해 반복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암석이 수축 팽창하면서 붕괴되는 물리적 풍화가 활발히 일어난다. 그래서 주 빙하 지형들 대부분이 동결, 융해,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주 빙하 지형이 되는 거야. 자, 솔리 프럭션 현상. 이거는 이제 가옥 구조하면서 얘기했지, 그지? 땅속 깊은 곳은 여름철에 영상으로 올라오더라도 여전히 얼어 있어. 그걸 뭐라니? 그거를 영구 동토층이라고 했고, 지표 부근은 여름철에 영상으로 올라오면 지표에 있는 눈이나 얼음이 녹아서 질퍽질퍽해지는데 이거를 활동층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 활동층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경사가 돼 있더라도 얘는 흘러내린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현상, 활동층이 흘러내리는 현상을 솔리플럭션이라고 그랬고, 이 솔리플럭션 때문에 가옥이 같이 흘러내리면서 집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옥은 지면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그리고 기둥은 영구 동토층까지 박아놓아야 된다. 이런 거 설명했다. 자, 그럼 솔리플럭션은 여름철에 나타나느냐, 겨울철에 나타나느냐? 지표면이 녹아야 되지. 지표면이 녹아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이 아니라 여름철에 솔리플럭션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구조토라고 하는 지형.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지형이야. 구조토라고 해가지고 토양 명칭이 아니야. 토양 명칭이 아니고 지형 명칭이야. 자, 구조토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겨 있어.
지표면에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갈들이 뭐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기하학적인 무늬를 띠는 이런 자갈들이 이렇게 기하학적 무늬를 띠고 있는 이걸 구조토라고 한다. 특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조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토양층의 동결 융해 반복으로. 주 빙하 지형들이 대부분 동결 융해 반복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동결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이런 지형이 만들어진다. 정확하게는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확하게는 몰라. 그냥 주 빙하 지형이니까 동결 융해 반복으로 만들어진다로만 정리해두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리고 이 구조토도 뭐가 나타나고 있냐? 분급이 나타나고 있지, 그지? 입자 큰 자갈은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고 입자 작은 것들은 안쪽에 모여 있으니까 분급. 동결 융해 반복으로 분급 현상이 나타나 있는 그 지형이 구조토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후하고 관계되는 뭐 지형들하고 쭉 다 정리를 다 했다고. 자, 기후에서는 보통 한 4문제 정도, 뭐 많으면 한 5문제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아마 세계지리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개만 꼽아라라고 한다면 기후가 될 거예요. 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 강의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자, 잘 정리를 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자, 노력을 하기를 바래. 자, 오랜 기간 동안 기후 정리한다고 수고 많았어. 자, 수고했다.